갤럭시 S26 울트라? 와 너무 좋죠. 그런데 가격이 170만원? 이건 그냥 바로 사긴 너무 비싸요. 안녕하세요, 가성비에 미친 남자 이테크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종류도 너무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고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지금 바로 사도 좋은 가성비 휴대폰 탑5를 준비했습니다. S26 울트라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200만원 가까운 폰을 카톡, 유튜브, 배달앱 용도로만 쓰면 진짜 돈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게임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폰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사람이 무조건 싼 폰만 찾는다? 이건 2,000원짜리 다이소 비닐우산 사놓고 비바람 불 때 멀쩡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숫자는 싹 빼고 오직 여러분들에게 맞는 폰이 뭔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에게 딱 맞는 가성비 스마트폰 바로 선택 가능하십니다. 영상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진짜 가성비 스마트폰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갤럭시 A17입니다. 가격은 29만원이에요. 솔직히 이 폰은 처음부터 욕심을 버리고 사야 합니다. 플래그십 흉내를 내는 폰이 아니라 전화, 카톡, 유튜브, 지도, 은행 같은 기본적인 일을 큰 화면으로 편하게 쓰라고 만든 폰이에요. 화면은 6.7인치입니다. 글씨를 크게 설정해도 화면이 답답하지 않고 유튜브 볼 때도 작은 화면으로 보는 느낌이 안 나요. 화면이 90Hz라 쇼핑 스크롤 넘기고 뉴스 읽고 카톡방 물론내는 충분합니다. 90Hz면 120Hz보다 느린 거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높은 주사율보다 화면이 덜 부드러워요. 그런데 유튜브 보고 카톡 보내고 은행 앱 쓰는데 120Hz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A17은 고급형 게임폰이 아니에요. 120Hz는 게임할 때는 진짜 중요한데 일상적인 작업할 때는 솔직히 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5000mAh급입니다. 통화하고 카톡하고 유튜브 보고 지도 보는 정도면 하루 종일 충전 걱정이 없어요. 카메라는 5000만 화소 메인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5천만 화소면 사진 엄청 잘 나오겠네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는 화소 숫자만 높다고 무조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낮에 가족 사진, 음식 사진, 서류 찍는 용도라면 충분해요. 그런데 저녁 식당, 어두운 카페, 야경, 움직이는 아이를 찍을 때는 흔들리거나 뭉개질 수 있습니다. 성능은 더 냉정하게 봐야 해요. 처음 샀을 때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앱을 계속 설치하고 사진이 몇천 장 쌓이고 업데이트가 누적되면 반응이 조금씩 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A17은 게임 자주 하는 분, 사진 많이 찍는 분, 폰 한 번 사서 오래 쓰고 싶은 분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전화, 카톡, 유튜브 위주다, 아이 첫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직장인 업무용 서브폰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런 분들은 굳이 S26 살 필요가 없습니다. A17 사고 남은 돈으로 태블릿을 사거나 케이스, 충전기까지 맞추는 게 진짜 가성비예요. 부모님 폰, 아이폰, 서브폰으로는 그냥 A17 사세요. 이게 가성비를 지키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갤럭시 A37입니다. A17이 전화, 카톡, 유튜브 중심이라면 A37은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하루 종일 메인폰으로 써도 괜찮은 폰입니다. 인강 보고, 과제하고, 카톡 답장하고, 지도 켜고, 은행 앱 쓰고, 퇴근길에 영상까지 보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폰이죠. 전작 A36의 엑시노스 1380에서 엑시노스 1480으로 업그레이드돼서 CPU 성능은 약 12%, GPU 성능은 약 20% 향상되었습니다. A37은 일단 화면이 너무 좋아요. 6.7인치 큰 화면에 120Hz입니다. 카톡, 쇼핑, 인스타, 웹툰처럼 화면을 계속 넘기는 앱을 많이 쓰는 사람은 60Hz랑 차이를 느껴요.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에 화면 밝기 1900니트를 지원해서 대낮에 햇빛 아래에서도 지도나 QR코드 볼 때 A17보다 한결 편합니다. 배터리는 5000mAh급이고 45W 충전을 지원하는데 이 고속 충전, 이건 솔직히 좋습니다. 30분만 충전해도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차요. 그리고 보급형 라인임에도 eSIM을 지원해서 알뜰폰 요금제 가입이나 해외여행 갈 때 데이터 구입도 훨씬 편리하죠. 그런데 보급형인 만큼 타협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카메라는 기대치를 정확하게 잡아야 해요. 밤에 조명 어두운 카페에서 사랑사진 선명하게 남기고 싶다, 야외 콘서트장에서 무대 당겨서 찍고 싶다, 이건 A37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도 브루스타즈 정도의 캐주얼 게임이나 배그 모바일, FC 모바일 정도는 돌아가지만 원신, 붕괴, 이왕 같은 풀 3D 게임을 돌리기에는 아쉬운 성능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A37은 싸게 사야 합니다. 할인 잘 받아서 50만원대에 들어오면 꽤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런데 70만원 가까이 간다? 그 돈이면 중고 S25랑 체급 비교를 해야 합니다. 성능, 카메라, 화면 품질에서 중고 플래그십이 훨씬 강할 수 있어요.
A37은 사진과 영상이 취미이고 게임을 꽤 한다면 이 제품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대학생이 인강, 과제, 카톡, 영상, 가벼운 게임까지 하나로 해결하거나 직장인이 업무 연락과 결제, 내비, 영상 정도를 편하게 쓰기는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건 맞으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가격이 50만원대다? 그럼 A37 사세요. 딱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성비 폰 A37 강추드립니다. A37 가격이 70만원 넘어가면 절대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제품 중고 S25 때문입니다. 이건 오늘 리스트에서 머리 제일 써서 사야 되는 선택이에요. 최신 S26이 나왔다고 S25가 갑자기 늘어진 게 아닙니다. 카톡도 빠르고 게임도 잘 돌아가고 사진도 잘 찍히고 화면도 좋습니다. 그런데 신제품이 나오면 작년 플래그십은 바로 중고 가격이 내려가죠. 이때 상태 좋은 매물 잡으면 새 보급형 살 돈으로 플래그십 체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고 S25의 핵심이에요. S25는 작은 폰 좋아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2.6인치급 화면에 162g 수준으로 진짜 가벼워요. 요즘 6.7인치, 6.9인치 폰 많죠. 화면은 시원한데 한속으로 카톡 쓰기 어렵고 주머니에 넣으면 존재감이 너무 큽니다. S25는 성능은 플래그십인데 매일 들고 다니기 편한 폰이에요. 화면도 120Hz고 밝기도 높은 편입니다. 햇빛 아래에서 지도 보거나 결제 QR 띄우거나 메시지 확인할 때 보급형과 차이가 납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집에서 영상 볼 때만 좋은 게 끝이 아니에요. 밖에서 급하게 확인해야 할 때 잘 보이고 바로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능은 A37하고 비교하면 체급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A37이 동네에서 편하게 타는 차라면 S25는 고속도로 달릴 때까지도 여유 있는 차입니다. 카톡, 유튜브는 둘 다 잘 돼요. 그런데 카메라 켜고 사진 찍고 게임까지 할 때 차이가 벌어집니다. 카메라도 중고 S25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낮 사진은 A37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어두운 카페, 야경, 움직이는 아이, 반려동물 사진에서는 플래그십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중고는 무조건 싼 게 답이 아니에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액정 번인, 화면 터치, 카메라 초점, 충전 단자, 배터리 상태, 침수 흔적, 정상 해지 여부, 이걸 다 봐야 합니다. 귀찮다고 안 보면 가성비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중고는 배터리가 걱정인데 결국 손해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새 제품보다 확실히 싸고 상태 좋은 매물 고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새 26과 차이가 충분한지, A37과 비교해서 성능 이득이 큰지, 상태가 검증됐는지 이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S25는 상태 좋은 매물만 만나면 진짜 좋습니다. 새 보급형 살 돈으로 플래그십 성능과 카메라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확인 자신이 없으면 그냥 패스하세요. 중고 S25는 아는 사람에게는 보물이고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복불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주면 좋은 팁이 있어요. 중고폰 구매할 때는 유심 인식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선택 약정 할인이 남아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이런 부분을 숨기고 파는 경우도 있어서 직거래보다는 검증된 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S25 중고 제품을 싼 가격에 1년 AS 보장하는 업체 찾아서 밑 댓글에 따로놓았습니다. 80만원 정도면 가성비니까 가격 보고 구매하세요. 네 번째 제품은 갤럭시 S26 일반형입니다. 이거는 딱 잘라 말할게요. 대부분 사람한테는 제일 현실적인 플래그십입니다. 울트라가 좋긴 좋아요. 그런데 179만원, 솔직히 카톡, 유튜브, 삼성페이, 지도, 사진 정도가 주 사용인 분들에게 울트라는 가할 수 있습니다. S26은 256기가 기준 12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싸진 않죠. 그래도 울트라보다 50만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최신 S 시리즈 핵심 경험을 가져가는 모델입니다. S26의 가장 큰 장점은 167g의 무게입니다.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한 손으로 손잡이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카톡 답장할 때, 주머니에서 넣고 뺄 때 이게 엄청 큰 차이가 나요. S26은 화면이 답답하지 않으면서 한 손 사용이 가능한 쪽으로 딱 맞춘 폰이에요. 여기에 색상, 디자인이 정말 이쁘게 잘 빠져서 호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면, 후면 모두 강화 유리를 쓰고 IP68 방수 방증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요. 화면은 120Hz 가변 주사율에 최대 밝기 2600니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내에서만 예쁜 화면이 아니라 햇빛 아래에서도 잘 보이는 화면이에요. 지도, 카카오톡, 은행 앱, 주식 호가창 이런 건 대낮에 봐야 할 때도 많잖아요. 이럴 때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는 스마트폰입니다. 해상도는 FHD 플러스라 울트라의 QHD 플러스보다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6.3인치 크기에서는 화질 차이를 크게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능도 이야기해야 하죠.
S26은 엑시노스 2600과 12기가 램 조합입니다 엑시노스면 또 삼성이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작업이 뭘까요? 유튜브, 인스타, 웹서핑, 카카오톡, 지도, 삼성페이, 사진 촬영하고 편집, 동영상 촬영 이 정도 아닐까요? 이런 일은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과의 칩셋 차이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해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1세대보다는 엑시노스 2600이 성능이 더 좋고요. 최신 풀 3D 모바일 게임인 원심, 명조, 이완도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울트라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들어가고 최대 램도 16기가 램을 지원하니까 성능 끝까지 뽑아먹을 뿐이면 울트라가 맞지만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쓰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 딱 이거입니다. 일상용은 S26, 게임과 편집까지 하면 울트라예요. 카메라는 센서 구성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년째 비슷한 센서인데 가격만 오른 거 아니냐? 이 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AI 프로 스케일러와 이미지 처리로 일상 스냅에서는 디테일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공연장 무대나 여행지 먼 건물처럼 줌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울트라의 최대 100배 줌을 봐야 해요. 일반형은 30배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UWB가 일반형에서는 빠져요. 차키를 스마트폰으로 쓰거나 스마트 태그를 자주 쓰는 분들에게는 이게 은근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버즈, 워치, 스마트 태그 연동은 S26에서도 울트라와 완전히 똑같이 작동하니까 액세서리 때문에 울트라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사양 게임을 오래 한다면 발열이 S26 울트라보다 심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솔직히 말해서 S25에 비해 엄청나게 발전한 게 있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획기적인 발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S25나 S24를 구매하신 분들이 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S26은 주머니가 가볍게 폰을 들고 다니고 싶은 분, 삼성의 최신 AI 기술을 적절한 가격에 쓰고 싶은 분, 성능은 모르겠고 내 S23은 이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울트라보다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요. 이제 폰을 바꾸실 때가 된 일반 유저라면 플래그십 폰 중 가성비로 진짜 강추드립니다. 큰 화면, 망원 줌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울트라 볼 필요 없어요. 그냥 S26 사시면 됩니다. 결국 S26은 화려한 숫자 경쟁보다 매일 편하게 드는 손맛을 선택한 사람들을 위한 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과 유튜브 쇼핑 탭에 최저가 남겨놓겠습니다. 120만원 이하면 가성비니까 최저가 확인해보세요. 마지막 제품은 갤럭시 S26 울트라입니다. 가격부터 봐야죠. 256기가 기준 179만원입니다. 솔직히 스마트폰 한 대 가격으로 노트북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폰은 좋으니까 다 사세요 하면 안 됩니다. 카톡, 유튜브, 결제, 웹서핑이 전부라면 S26 울트라는 과합니다. 그런데 카메라, 대화면, 프라이버시, 충전, 그리고 최고 성능을 매일 제대로 쓰는 사람이라면 이 돈이 납득될 수 있어요. 먼저 크기와 무게입니다. 6.9인치 대화면에 210g이 넘는 무게입니다. 한 손으로 들고 있으면 손목이 피곤해요. 이거 생각보다 무거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크기는 영상, 문서, 사진 편집,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장점입니다. 큰 화면을 잘 쓰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6.9인치에 120Hz 가변 주사율, 최대 밝기 260니트, 쉽게 말하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미니 모니터예요. 유튜브, 넷플릭스, 웹툰 볼 때 일반형이랑 다르게 몰입감이 너무 좋고 PDF 열어두고 자료 확인하고 지도와 메신저로 오갈 때도 답답함이 적습니다. 그리고 게임할 때는 어차피 두 손으로 스마트폰 쥐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화면이 큰 게 훨씬 좋죠. 그리고 이번 울트라의 차별점은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입니다. 지하철에서 계좌 확인할 때, 카페에서 카톡 답장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식 잔고 볼 때 옆자리 시선이 신경 쓰였던 경험 있으시죠? 울트라는 특정 앱을 옆에서 안 보이게 하거나 알림 내용만 가리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사실 미쳤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화면 잘 가려주고 뭔가 심리적으로 폰을 쓰고 있더라도 안심하게 만들어줍니다. 은근 폰 쓸 때 옆 사람 신경 쓰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S26 울트라 사신다는 분들도 계실 정도니까요. 충전도 달라졌습니다. 60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약 30분 동안 최대 75% 충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카메라는 울트라를 사는 핵심입니다. 2억 화소 메인 카메라와 최대 100배 줌을 지원합니다. 일반 S26이 30배 줌까지라면 울트라는 멀리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 선택지가 훨씬 넓어요. 어두운 곳에서 더 밝고 선명한 사진 촬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할게요. 카메라 센서 구성이 몇 년째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사진은 이제 센서 크기 하나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AI 보정, 이미지 처리, 저조도 처리, 흔들림 보정이 결과물을 크게 바꿉니다. 영상 찍는 분들은 수평 고정 모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슈퍼 스터디 기능에
수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모드가 추가돼서 걸으면서 브이로그 찍거나 여행 영상을 찍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짐벌을 대체한다고 하면 과장이지만 아이 따라가며 찍거나 여행지 걸으며 찍는 정도라면 영상에 잔진동이 아예 없어요. 진짜 이 슈퍼스테디가 미친 기능입니다. 성능도 끝판왕이에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들어가고 기본 12기가 램, 최대 16기가 램까지 지원합니다. 고사양 게임 오래 돌리고 사진 수백 장 편집하고 4K 영상 만지는 사람은 무조건 울트라를 구매하셔야 돼요. UWB도 울트라에는 들어갑니다. 차량 디지털키 쓰는 분, 스마트 태그 자주 찾는 분들은 일반형보다 훨씬 편해요. 그리고 S펜 활용도 미쳤습니다. 울트라에만 내장된 S펜은 회의 중에 필기하고 PDF에 바로 메모하고 화면 캡처해서 손글씨로 표시하는데 엄청 유용해요. 일반형에는 없는 기능이니까 S펜을 실제로 쓰는 분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울트라를 선택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필기 때문에 태블릿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S26 울트라는 예산 상관없으면 무조건 사야 하는 제품이 맞긴 해요. 프라이버시 모드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의 압도적 성능, 카메라 기능까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예산 상관없으면 S26 울트라로 사세요. 및 유튜브 쇼핑 댓글 고정 댓글에 최저가 남겨놓겠습니다. 170만원대면 가성비니까 가격 확인해보세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뭐 사야 할지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스마트폰은 비싼 게 정답이 아니에요. 내 사용 패턴에 맞는 게 정답입니다. 부모님 폰, 아이 첫 폰, 서브폰처럼 전화, 카톡, 유튜브만 되면 편하다. 그러면 A17 사세요. 게임만 포기하면 큰 화면, 배터리, 기본 성능은 챙깁니다. 화면 크고 배터리 오래가고 가격까지 최대한 아끼고 싶다. 그런 분들은 A37 사면 됩니다. 인강, 간단한 게임, 문서, 앱 정도 작업은 충분히 다 소화하는 기계예요. 가격은 50만원일 때 추천드립니다. 성능, 카메라, 작은 크기 다 챙기고 중고 상태 확인할 자신 있다. 그렇다면 중고 S25가 제일 똑똑한 선택입니다. 새 보급형 살 돈으로 플래그십 체감을 가져가는 거니까요. 중고는 불안하고 A 시리즈는 아쉽고 큰 폰은 싫다. 이러면 S26입니다. 125만원부터 시작해서 싸진 않아요. 하지만 가벼운 무게, 120Hz 화면, 12기가 램, 최신 플래그십 경험을 가장 현실적으로 가져가는 모델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S26 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영상, 큰 화면, 프라이버시 기능, 빠른 충전까지 실제로 다 쓴다. 그러면 S26 울트라 사세요. 6.9인치 대화면, 최대 100배 줌,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60W 충전을 초고사양 게임까지 돌리는 분이시라면 이건 비싼 폰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장비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딱 하나만 고르세요. A17은 기본용, A37은 할인용, 중고 S25는 실속형, S26은 일반인용, S26 울트라는 최고 사양을 제대로 쓸 사람용입니다. 다음에는 이 스마트폰들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다룰 거니까 구독 누르시면 바로 영상 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가성비에 미친 남자 이테크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